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신문의 이모작 뉴스는 시니어 여러분들의 보다 의미 있는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니어 전문 뉴스 매체입니다. 오늘은 이모작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전문 기자들을 모시고 인생 이모작의 시니어 라이프는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진행하게 된 이모작 뉴스의 이선희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데이 신문사의 박애경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이모작 뉴스의 김남기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일반 시니어 여러분들은 바람직한 시니어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대책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사님은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잘 다루세요? 너무 못해요. 그럼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최신식 기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걸로 모든 거를 다 정보를 보고 하는데 그런 위주로 좀 공부를 좀 주위에서 동사무소가 됐든 저희한테 가까운 곳에서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가서 배울 수 있고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그럼요. 지금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 나이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체도 지금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오직 전화 받고 전화 걸고 그러는 건데 사용하는 거 그런 것 좀 많이 주의해서 좀 해주셨으면 더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일단 저조차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걸 배울 만한 데가. 첫째 건강, 그 다음에 일거리, 그 다음에 돈. 애플을 깔으라고 하는데 플레이스토어 가서 뭐 깔으라 뭐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나야 그걸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걸 잘 알지만 이 나이 뭐 70 넘고 뭐 하는 사람들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걸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그 문화센터니 각 동사무소에 그런 거에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런 걸 좀 해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젊은 애들한테 말이야 그냥 나이 먹었다고 그냥 뭐가 갑자기 핸드폰이 안 되는 거야. 쩔쩔쩔. 미안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 짜증나지. 그런 거 일일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지 않게끔 그래서 커뮤니티 뭡니까 동사무소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달씩 하게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그런 걸 또 시간 더군다나 나이 먹어가지고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배우고 이렇게끔 그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먹었거든 일자리. 네. 근데 지금 일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시니어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취재하신 여러분들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박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니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모작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자리도 중요하겠지만 박애경 대표께서는 이 투데이 신문사를 창간을 하시고 또 이모작 뉴스라는 이 시니어 전문 매체도 창간을 하셨는데 얼마나 되셨습니까? 일단 저희 투데이 신문사는 2012년 3월에 이제 투데이 신문이라는 주간 신문과 인터넷 신문으로 이제 창간을 해서 뉴스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저 역시도 이제는 50 플러스의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그 독자층의 어떤 그 군이라고 하나요? 벌써 요즘은 50 플러스가 전 국민의 뭐 40%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투데이 신문은 어떤 인터넷 종합 일간지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뉴스 서비스를 했다고 하면 그 고령화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얘기거리를 소통을 하고 하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19년 9월 달에 2017년 9월 달에 이제 창간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약 4년이 되고 있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창간할 때의 목적은 그 신중년들의
어떤 작업 공간과 놀이터 공간을 마련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 창간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모든 우리들이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스마트 기계에 우리도 많이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소통을 하고자 하는 시니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 거예요. 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어떤 일상을 보여주고 싶어도 하고 자신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뉴스 플랫폼을 통해서 내 얘기를 하고 이 내 얘기를 이제 반영을 해주는 이런 국가 정책으로까지도 이어지면은 좀 어떨까, 그런 여론을 좀 형성해 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모작 뉴스를 창간을 했고요. 조금 더 좀 특이하게 더 나가자면 다른 뭐 투데이 신문이나 다른 일반 인터넷 신문에 비해서 차별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기자님들 전부가 50세 이상에 되는 분들로만 네. 구성이 되어져 있고, 물론 상근 기자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민 저널리즘을 좀 표방을 해서 시민 시니어 기자님들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50플러스 재단에서 이제 사용했던 용어 액티브 시니어, 뭔가 내 삶을 액티브하고 활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니어에 초점을 맞춰서 액티브 시니어 공감 리더로서 출발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TBWA 코리아라는 광고회사의 대표님인 이수원 대표님이 50플러스 스마트 시니어에 주목하라라는 저서를 하나 발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정말 우리 시니어를 개념 정리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키워드로 시각을 봐서 이제 제가 액티브 시니어에서 스마트 시니어의 공감 미디어로 이제 그 이모작 뉴스의 컨셉을 좀 네. 바꿨습니다. 좀 책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자면 그 이수원 대표가 썼던 그 50플러스 스마트 시니어에 주목하라에서는 그 영어로 스마트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앞자를 따서 스마트의 S는 센스, 네. 센스. 의 M은 money, 네. A는 art, 네. 그 다음에 R은 recreation, 네. 그 다음에 T는 technology.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삶의 연륜이 계속 쌓아져 왔지 않습니까? 어떤 게 센스적인 면에서는 어떤 그 세대 간의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감도 필요하고 또 그런 삶을 또 내가 이게 좀 풍요롭게 살려면 그동안에 또 이렇게 저축이든 뭐를 통해서 좀 축적했던 또 머니도 필요한 네.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좀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아트라는 것도 필요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그 놀이터의 개념, 뭔가 리크리에이션, 서로가 자신들이 취미를 공유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줌으로써 또 느끼는 어떤 희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 리크리에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스마트 시니어.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뭐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기 뭐 비근한 예로 그 뭐 이렇게 키오스크도 지금 너무 뭐 주문 시스템도 다 키오스크로 되어져 있고, 모든 SNS를 통해서 무슨 음식을 하나 주문을 해도 모든 게 다 앱 서비스로 이어져다 보니까 이 사회의 현상에 우리 시니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정부 지자체에서 이런 시니어의 어떤 그 스마트 교육을 이제 시키는데, 그거는 일종의 테크놀로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한 거죠. 네, 박예경 대표께서 스마트 시니어란 SMART의 약자라고 말씀하셨는데 A가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아트, 문화적인 측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중에서 마침 이번에 김남기 편집국장님께서는 대전 대덕구를 다녀오셨어요. 마침 시니어와 청년의 어울림 마당인 뮤지컬 프로젝트라는 것을 취재를 하셨는데,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프로젝트 되게 재미있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웃다가 가요. 미모 담당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 안에서 서로 있는 작업, 공동체성을 좀 갖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세대 차이 없이 우리는 그냥 다 동년배 같은 그런 시각으로 자리해서 더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라떼는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걱정은 하긴 했었는데 나이 생각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 다 같이 또 호칭도 통일했거든요. 그냥 이름에 님만 다 붙여서 그렇게 서로 부르기로 했는데 이 뮤지컬 프로젝트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뮤지컬은 흔히 우리들이 알기로는 춤과 노래가 어울려진 공연을 뜻하죠. 네. 근데 여기서의 뮤지컬은 뮤직, 음악과 로컬. 그래서 뮤지컬이라는 뜻으로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뮤지컬 프로젝트는 하나의 곡으로 4개의 노랫말이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전, 대구, 광주, 그리고 서울. 이 4개의 지역의 공동체들이 각자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랫말을 만듭니다. 그래서 4개의 지역에서 하나의 곡에 4개의 노랫말을 가지고 하나의 음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현재 4개의 지역에서는 음원을 만드는 작업을 한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 3분기 정도 되면은 완성된 곡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음악을 통해서 지역을 통합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대전 대덕구의 구체적인 뮤지컬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대전 대덕구는 그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참 이 멤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웃고 떠들고 간식도 나눠 먹고 그랬는데요. 그 연령층을 보니까 특이하게도 20대도 있고요. 40대, 50대, 60대 다양한 연령층의 계층들이 서로 웃고 떠들고 예, 즐겁게 이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 프랑스 요리에 빠져가지고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음식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네, 뭐 썰고 뭐 굽고 뭐 하는 것들이 이 과정들이 이 힘든 과정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팀 리더가 이제 뮤지션이거든요. 20대 뮤지션이에요. 그래서 보컬, 예, 밴드를 하는 친구인데 그분이 이제 리더가 돼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제 곡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자신이 배우는 게 많았다고 해요. 그분들에게 젊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세대 통합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니어와 청년의 어울림 마당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군요. 그런 갈등이 오히려 장점으로 융화가 돼서 서로 소통하고 또 이렇게 공유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뮤지컬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어떤 그 에피소드 같은 거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50대 여성 시니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꿈은 전원주택에 사는 거다. 그래서 한 지인이 이제 한 시골에 데려가서 이렇게 첩첩산중 시골이었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참 전원 생활이 좋구나. 여기서 한번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원주택 같은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말에 이제 아는 지인분이 유성에 전원주택은 아닌데 약간 시골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을에 집이 몇 가구가 없어요. 근데 그런 데 사는데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분 집에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옆으로 뱀이 지나가는 거예요. 뱀이 정말 유유히 지나가는 거 보고 전원주택은 아니구나. 그래서 가끔히 포기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황선업이라는 이제 팀원이었는데 그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70대 여성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지금 다문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나라 한 8개국의 아이들을 이제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리아 난민 아동들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리아 난민이요? 예, 시리아. 예. 전쟁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뭐 부모도 잃고 그런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또 한국 문화에 적응도 잘 못해서 이렇게 상담 치유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제주도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마음껏 뛰놀고
또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나름 제주도가 현재 좀 청정구역이라서 또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놀게 하고 뛰놀게 하니까 야, 한국의 제주도가 너무 좋다. 제주도에 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 황선업 시니어는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좀 글썽이면서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힐링이 되고 희망의 싹이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주도에 이 다문화 가족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 시니어에 대해서는 취재하시면서 그 개념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국 사회에서 고령 친화 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의 핵심은 시니어를 단지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주체로서 보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을 할 때 기존에는 R&D 파트에서 시니어는 이럴 것이다. 시니어는 이런 니즈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이 과연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 제품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그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니어들이 참여하고 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바로 제품 개발에 시니어를 참여해서 성공한 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시니어는 돌봄의 객체가 아니라 돌봄의 주체로서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돌봄을 줄 수 있는 주체로서의 삶이 바로 스마트 시니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스마트 시니어의 자세 중에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층하고의 굉장히 매끄러운 소통을 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데는 우리 시니어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서는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50년, 60년, 70년 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그 만들어진 어떤 기준치가 마치 이게 정답인 양 생각을 하고 이 정답을 이제 젊은 층들한테 자꾸 강요를 하게 되면은 불통밖에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남기 기자님이 그 대덕 거기 뮤지컬 팀을 취재를 하면서 그들이 20대부터 뭐 70대에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어쩌면은 거기에 참여하신 시니어 분들이 어떤 음악이라는 걸로도 물론 소통을 했겠지만 서로 주고받는 그 말 속에서 뭐 정말로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라 20대에 맞춰진 기준치에 맞춰서 저들은 나보다 더 정말 센스 있는 음악을 다뤄. 난 저기를 배우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아마 다가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열린 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저렇게 멋진 소통을 이루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모작TV에서 마련한 바람직한 시니어 라이프에 대한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고 또 풍요로운 이모작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이모작 뉴스는 앞으로 더욱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더욱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